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작품은 현진건 작가님의 무영탑 작품입니다. 오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난 영상에서 팽개는 아사녀를 차지하기 위해 그의 동료 싹불과 흉계를 꾸민다. 싹불은 아사녀에게 접근하여 아사달이 이미 서라벌의 귀인 백다님에게 장가들어 자식까지 낳았다는 거짓 소문을 전한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아사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절망에 빠지고 결국 몸져눕게 된다. 팽개는 아사녀의 은인인 척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그녀의 경계를 늦춘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팽개는 사랑에 나와 보니 싹불은 책상다리를 하고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고 있다. 팽개는 다짜고짜로 자는 이의 책상다리를 걷어차버렸다. 자는 이는 소태나 씹는 듯이 얼굴을 찌푸리고 입맛을 다시면서도 책상다리째 모로 쓰러질 뿐 그대로 잠을 깨지 못한다. 팽개는 베고 있는 목침을 또다시 걷어질렀다. 목침이 튕겨나가고 머리가 쿵하며 방바닥에 떨어지자 그제야 자던 이는 에쿠아야야 이게 웬일이야 하고 벌떡 일어앉으며 졸아붙는 두 눈을 크게 떠서 두리번거린다. 이 사람아 그새 잠이 무슨 잠이람 하고 도리어 팽개가 뇌까리자 싹불은 더럽 골닥지를 내며 이건 사람을 제긴 줄 아나 왜 툭툭 발길질을 하고 금 얼룩멀룩한 눈시울을 걷어올리며 눈알을 부라리다가 팽개의 눈초리가 사나워지는 것을 알아보고는 나는 누구라고 헤헤 농쳐 웃어버린다. 차판이 합판인데 자빠져서 코만 곤단 말인가. 팽개는 치밀어 오른 분이 아직 덜 가라앉았는지 매우 우락부락한 어조다. 싹불은 제 상판을 두 손으로 치문 지르고 내리문 지르고 늘어지게 기지개를 켜며 어디 밤잠을 자야지. 그러니 어째 고나지를 않겠나. 그는 격에 맞지 않는 괭이 같은 간드러진 목청을 내며 거슬러진 팽개의 비위를 얼러맞추려 하였다. 누가 자네더러 밤잠을 자지 말라던가? 누가 자지 말란 건 아니지만 자연 그렇게 되지를 않았나. 무슨 일이 자연 그렇게 되었단 말인가. 팽개는 시치미를 뚝 떼었다. 아사녀를 지키자니 온 밤을 집에 가 잘 수 없고 틈틈이 가는 거라야 마누라가 바가지만 긁고 낮잠은 자다가 또 자네에게 부르령이나 듣고 어디 사람 살겠나. 싹불의 이 측은한 하소연에 성이 잔뜩 풍기어 부어올랐던 팽개의 볼은 슬며시 풀어졌다. 싹불은 처음 먹여 살려주는 주인의 닷빛이 풀리는 꼴을 보고 웃으면 어스레를 쳤다. 그래 내 자는 새의 일은 다 되었나. 아사녀가 약을 먹던가. 약은 먹지 않아도 일은 되어가는 낌새가 보이대. 팽개는 뻥긋뻥긋 벌어지려는 입 가장자리를 억지로 여민다. 응 그래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아무리 철석 같은 아사녀도 별수가 없네 그려. 그래 그 김새란 건 어떻게 보이더란 말인가. 이 사람 자네가 왜 그렇게 열고가 나서 야단인가.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 편이거든. 자네 좋은 일에 낸들 안 좋겠나. 인제 생글생글 웃어까지 보이대. 싹불은 팽개의 말을 가로채웠다. 뭐 아사녀가 웃어 보여? 그 빼물기만 하던 갓나이가 웃어까지 보인다면야 일은 다 된 일이게. 웃기만 한 줄 아나. 옷깃을 싹 여미고 살짝 얼굴까지 붉혀 보였다네. 응. 얼굴까지 붉히어. 응. 바로 채색씨가 새신랑을 보고 수접을 떠는 격일세 그려. 여보게 말말게. 나도 오입 10년의 쓴맛 단맛을 다 본 놈이지만 아사녀가 수줍어하는 긍경은 처음 겪어보았네. 그 아기자기한 재미란 하늘을 주어도 바꾸지 않을 텔세. 자네는 인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네. 아사달이란 놈이 1년템이나 그 재미를 마음 놓고 본 것을 생각하니 치가 떨리대. 치가 떨리어. 하고 팽개는 아사다리가 바로 앞에나 있는 듯이
허공을 노려보며 이를 득 갈아붙이었다. 악계 아서 그 계집만 빼앗으면 고만이지 지난 일까지 이를 갈 거야 무엇 있나. 팽개는 그 건성으로 도는 눈방울을 더욱 굴리며 펄펄 뛴다. 그놈이 그 아사달이란 놈이 내게서 아선여를 빼앗아갔지. 내가 왜 남의 계집을 빼앗는단 말인가. 그 고생을 하고 그 공을 들이고 헌 계집 다 된 것을 도로 찾아온들 그렇게 신통할 거야 무에 있단 말인가 하고 노발대발하면 알뛰는 팽개의 꼴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던 삭불은 후 한숨을 내쉬었다. 길은 갈 탓이고 말은 할 탓이라고 자네 말을 듣고 보니 그럴 성도 심내만은 아사녀 같은 아름다운 계집을 한평생 데리고 살려는 놈은 너무 욕심이 과한 놈이지. 아사녀가 10번 시집을 가고 11번째 나에게 온데도 나는 하늘에 오른 것보담 더 좋아하겠네 하며 싹불은 어느 때 흐른지 모르는 제 가장자리에 침을 씻었다. 그런데 여복에 큰일 난 일이 한 가지 있네 하고 싹불을 바라보는 팽개의 얼굴에는 이때까지 싱글벙글하던 웃음살이 거치었다. 아사녀의 마음이 아무리 나에게 쏠렸다 한들 죽어버려서야 만사가 물거품이 될 것 아닌가. 그야 다 이를 말이겠나. 나는 아사녀의 이번 병이 어쩐지 심상치를 않은 것 같으니 원 나중에는 별소리를 다 듣겠네. 그래 이번 병으로 아사녀가 죽을 것 같단 말인가. 인제 겨우 20을 넘어설까 말까 한 귀밑이 새파란 계집이 한 이틀 앓는다고 죽어 밥을 죽이지. 아니 그렇게 말할 것도 아니거든. 아닌 게 다 뭐란 말인가. 제사내가 계집을 얻었다는 바람에 강샘을 하고 생병이 난 것인데 며칠만 꽁꽁 앓으면 툭툭 털고 일어나겠지 그려. 죽어 왜 죽어. 더구나 자네 같은 한다하는 장내 서방님이 등대하고 갭신데 아닐세 아니야. 하룻밤 사이에 그 욱같은 살이 쏙 내리고 곁에만 가 앉아도 단내가 훅훅 나니 몸이 얼마나 더우면 그렇겠나. 아규 왜 안 그러리. 발드랑 고은님이 파리해졌으니 뼈가 저리겠지. 이수가 어허허 하고 싹불은 두 손으로 제 허리를 짚으며 강간대소를 한다. 그렇게 우스개로 돌릴 것만 아니래도 그러네 그려. 첫째 어저녁도 안 먹었지. 오늘도 굶었지. 약을 지어다 주어야 먹지를 않지. 그러니 큰일이란 말이거든. 젊은 때는 하루 이틀 굶어야 아무 상관이 없는 걸세. 계집이란 독이 나면 며칠씩 예사로 굶는 걸세. 독이 풀리면 누가 권하지 않아도 제출물에 제 손으로 밥을 지어 가지고 아귀아귀 처먹는 법이라네. 우선 내 마누라만 해도 툭하면 군기를 밥 먹듯 하는 걸 뭐. 하고 싹불은 팽개의 걱정이 가짠타는 듯이 천하태평이다. 어디 세상 사람이 다 자네 부인 같은 줄 아나. 도대체 호라씨로 알아 누웠으니 미음이라도 끓여주고 약이라도 다려줄 사람이 있어야지. 아따 아사녀가 어느새 그런 귀골이 됩셨던고. 제 배가 고파보게 그 짭잘한 솜씨에 혹닥혹닥 오죽잘 해먹으려고. 이런 사람은 남의 말은 도무지 귀담아 듣지 않네 그려. 그렇지 않다 해도 왜 자네 말만 세우려 드나. 여보게 그러지 말고 자네 부인께서 오셔서 며칠만 봐주셨으면 어떻겠나. 미안한 말이지만 싹불은 말도 말라는 듯이 손을 절절 내저었다. 안 되네. 안 되네. 자네 청인이 그랬으면 좋다 뿐이겠나마는 그 고집퉁이가 들어먹을 것 같지도 않네. 일점만 해도 한경을 자고 자네 혼자 기다릴 것이 딱해서 곧 되쳐서 오려니까 이 망나니가 가진 바가지를 다 극내그려. 사내 자식이 뭐 할 게 없어. 남의 호라씨 사랑해서 수자리를 사느냐 마느냐. 아사녀가 뭐 그렇게 예쁘길래 수박겉핥기로 실속도 없다면서 왜 미쳐 다니느냐. 그년이 본 여편내고 내가 새끼집이냐. 별이별 소리를 다해서 귀가 따가워 죽을 뻔했다네. 하고 싹불은 그때 제 여편네에게 혼됨을 당한 것을 생각하고 진저리를 친다. 허말씨는 모두 한 뿐이로군. 우리 왈패도 걸핏하면 내가 왜 새써 방지를 하느냐. 제사내를 어여시 못 데리고 있고 밤참 치르듯 하느냐고 잡아먹을 듯이 들어 덤빈다네. 좌우간 어서 귀정이 나야지. 정말 살이 내릴 지경이야.
암만 중언부언을 해도 세상 사람을 놓아주지를 않기에 나는 하는 수 없이 우리 통속을 그럴듯하게 일러주고 겨우 빠져나왔다네. 뭐 그러면 우리 소개기를 부인께 까바쳤단 말인가. 그러다가 말이 나면 어떡하자고 경망스럽기는 아닐세. 그것 염려 말게. 우리 무대가 입이 무겁기도 철옹성이고 내가 다지기도 여러 번 다져놓았으니 그 말이 만일 알패의 귀에 들어가는 날이면 죽기 한사하고 덤벼들 텐데. 응. 찍찍. 팽개는 삭불의 다짐과 그 여편네가 입이 무겁다는 것을 도무지 못 믿겠다는 듯이 혀를 여러 번 찼다. 그건 여불없네. 여불없대도 그 사람이 자꾸 되뇌그려. 필경 싹불은 잦음까지 내었다. 그러나 저러나 아사녀의 병부완을 어떻게 한단 말인고. 자네 부인도 올 수 없고 내 월패는 더더군다나 말할 나위도 못되고 다른 아주먼네를 구해 두제도 소문날게 무섭고 실없이 큰일인걸. 팽개는 이맛살을 찌푸리었다. 설마 내일쯤은 일어나겠지. 싹불은 종시 아사녀의 병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싹불의 지레짐작과는 정반대로 그 밤을 지내고 보니 아사녀의 병은 더욱 덧친 듯하였다. 팽개와 싹불이가 들어가도 인사상으로나마 몸을 일으키려는 신용조차 못하게 되었다. 그나 그뿐인가 팽개의 얼굴까지 못 알아보는 것 같았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팽개입니다. 팽개입니다. 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사녀는 흑뜬 눈으로 잔뜩 허공을 노리며 새빨간 입술을 달싹달싹 종잡을 수 없는 헛소리를 종알거리었다. 말라튼 분명히 들을 수 없으나마 여러 번 듣고 봄에 이따금씩 아사달이란 소리만은 그럴싸하게 짐작해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아사달을 그리워하는 소리인지 원망해하는 소리인지 분간은 할 수가 없었다. 이거 큰일 났네. 그럼 어떡하나. 자네와 나와 약도 다리고 미음도 끓여보세나. 팽개는 삭불을 재촉하였다. 별 수 있겠나. 우리가 팔자에 없는 부엌대기 노릇을 하는 수밖에. 약을 다려다 주어도 물론 아사녀는 머무려 들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팽개가 숟가락으로 퍼넣어도 병자는 입을 다물고 삼키려 하지 않았다. 가까스로 써넣어 숟갈 퍼넣으면 반나마 흘리고 말았다. 미음 역시 입을 쪼무리고는 입술에도 대기를 싫어하였다. 그래도 간간히 정신이 돌아나는 때는 있었다. 이럴 때 팽개가 억지로 권하면 싫어요. 싫어요. 앙탈은 하면서도 곧잘 받기는 받았으나 입에 문채좀처럼 삼키지 않았다. 만일 팽개의 눈만 조금 단대로 쏠리기만 하면 어느 틈엔지 뱉어버리고 만다. 그래도 팽개가 지성으로 꿀떡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넘기기는 넘기어도 소태나 먹는 것처럼 그 어여쁜 얼굴을 찡그렸다. 이 계집애가 죽기를 결단하였구나. 팽개도 어렴풋이 아사녀의 뜻을 짐작한 듯 싶었다. 약다리고 미음 끓이는 일도 서투른 솜씨라 수월한 노릇이 아니었거니와 더구나 아사녀의 태도가 수상스러워서 일시반시를 그 곁을 비워 놓을 수가 없었다. 낮에는 번차례로 번을 들고 밤에는 혼자 지키는 것도 무엇한 탓에 둘이서 꼬박이 밝기였다. 이러구러 4~5일이 지나갔다. 아사녀의 병은 겨우 웃불만은 거진 듯하였다. 헛소리하는 도수도 줄어지고 한번 잠이 들면 꽤 오래 자기도 하였다. 약과 미음은 여전히 먹기 싫어하면서도 이따금 냉수는 찾아서 벌떡벌떡 들이켜기도 하였다. 하룻밤은 아사녀의 잠든 틈을 타서 팽개와 싹부리가 봉당에서 약을 다리었다. 여보게, 오늘 밤엔 집에 잠깐 다녀와야겠네. 하고 싹불은 웃으며 팽개에게 청을 하다시피 하였다. 너무 여러 날이 되어서 그 무대가 또 무슨 소리를 할지 고 동안을 못 참는단 말인가. 집에 안 가보기야 애나 자네나 마찬가지지. 팽개는 대짝팬 놓치기를 꺼리었다. 그만큼 돌렸으니 인제는 염려 없네. 잠깐만 다녀옴세. 헤헤. 걱정은 내 월패가 더 걱정인데. 하고 팽개도 씩 쓴웃음을 짓는다. 오늘 밤엔 내가 다녀오고 내일 밤엔 자네가 다녀오게나. 하룻밤 사이에 무슨 변 나겠나. 헤헤. 싹불은 얼렁하는 웃음소리를 남긴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힝 나가버렸다. 여보게, 여보게. 팽개가 몇 번 불러보았으나 들은 척도 아니하였다. 저런 사람 보게. 혼자 개두덜거렸으나 쪼다가서 잡아올 필요까지는 없었다. 팽개는 혼자 약을 다 다려 짜가지고 방으로 들어왔다. 병자의 방이라고 너무 불을 지핀 탓인지 방 안의 공기는 무럭무럭 지는 듯이 더웠다. 아사녀도 더운 모양이었다. 이불 밖으로 보얀 종아리를 던져내놓고 풀어헤친 저고리자락 틈으로 젖가슴이 아낌없이 내다보인다. 그 박속 같은 가슴 옴패기엔 담이 방울방울 맺히어 누가 씻어주기를 기다리는 듯 손질하는 검은 머리는 흰 베개 위에 되는 대로 흩어지고 하붓이 열린 입술은 바시시 웃는 듯하다. 팽개는 약그릇은 손에 맥이 탁 풀리며 하마터면 약을 다 엎지를 뻔하였다. 약그릇을 다시 바로잡기는 잡았으나 팽개는 얼빠진 사람 모양으로 엉거주춤하고 선 채 얼른 앉지를 못하였다. 한참 만에야 팽개는 절이나 할 듯이 나붓이 아사녀의 곁에 앉았다. 약그릇을 조심조심 머리맡에 놓고 두 손길을 무릎 위에 공손히 올려놓은 다음에 돌부처처럼 몸을 꼼짝도 아니하고 숨소리까지 죽이며 어느 때까지 자는 이의 얼굴과 가슴 패기에 박은 눈을 깜짝이지도 않았다. 조금만 바시럭거려도 제 눈앞에 벌어진 이의 조리는 근경이 부서지는 것을 두리는 듯 눈 한 번만 깜짝여도 곳에나마 이 짜릿짜릿한 흐물어진 맛을 못 볼 것을 아끼는 듯 팽개의 숨길은 갈수록 거칠어 간다. 속에서 불덩이 같은 무엇이 치밀어 올라와 뚫뚫 말리며 목구멍을 꽉 틀어막아서 숨도 제대로 못 쉬게 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정말 10년 공부 아미타불이다. 팽개는 목구멍에 치받친 무엇을 밀어 넣는 듯이 침을 꿀덕꿀덕 삼키었다. 그러자 덜덜 뭉친 그 덩어리가 탁 터지며 온몸이 확확 달았다. 싹부리도 제 집에 가고 없지 않느냐. 이 방 안에는 너와 아사녀와 오직 단둘뿐이 아니냐. 저번 작지의 경우와 또 달라서 아사녀는 깊은 꿈속에서 헤매고 있지 않느냐. 벽에 귀가 있느냐, 눈이 있느냐. 아무리 누르고 또 눌러도 그 꿀을 담아붙는 듯하는 속살거림은 끊이지 않았다. 팽개는 한 뼘 두 뼘 민그적민그적 자는 이의 옆으로 밀고 들어갔다. 아주머니. 필경 팽개는 물에 빠지는 사람 모양으로 허정거리며 불러보았다. 자는 이의 새근새근하는 숨길이 그 말에 대답할 뿐. 아주머니. 이번에는 아까보담 좀 크게 불러보았으나 잠오는 귀에는 들리지도 않는 듯. 아주머니. 손까지 잡아 가만히 흔들어 보았건만 그 손에 촉촉히 밴 땀과 후끈후끈하는 온기가 제 손으로 옮겨올 따름이었다. 아주머니. 아까 잡은 손을 놓지도 않고 또 한 손으로 그 어깨까지 가볍게 만지었다. 자는 이는 살짝 양미간을 찌푸리며 응, 응, 그윽한 소리를 내었다. 팽개는 댕겁을 하고 한 걸음 물러앉으며 재빠르게 짓거리었다. 아주머니, 어서 잠을 깨십시오. 약을 자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는 이는 반드시 바로 누웠던 몸을 앞으로 갸우뚱하게 모지게 누우며 한 다리를 온통으로 끌어내어 이불 위에 얹고는 몇 번 하하 숨을 내쉬다가 그대로 내쳐 자버린다. 가벼운 코고는 소리까지 나는 것을 보면 아까보담 더욱 깊은 잠에 떨어진 것 같았다. 팽개는 아사녀가 잠을 깨이는가 하고 겁을 집어먹었으나 아사녀는 자면서도 아리알심을 부르는 양 아까보담도 더 보기 좋도록 돌아누워 준 듯하였다. 한번 아사녀의 땀과 온기가 옮은 그의 손은 좀이 쑤시는 것 같이 인제 더 참으려야 참을 수가 없었다. 자는 이의 머리도 짚어보고 어깨도 쓰다듬어 보았다. 아사녀는 잠결에 모른다는 것보담도 차라리 자는 체하고 저 하는 대로 내맡기는 것 같았다. 그럴싸하고 몸에 따는 그 얼굴도 눈만 감았다 뿐이지 정말 자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렇지 않으면 저 입술이 왜 너도 벌어지지 않고 덜도 쪼물어지지도 않고 천연 방글방글 웃는 것 같으랴. 만일 그렇다면 이 밤 이때야말로 다시 없는 좋은 기회가 아니냐. 벌써 눈이 뒤집힌 팽개는 제 어림없는 헛생각을 참사실로 믿어버리려 하였다.
펭귄은 아주 대담스럽게 아사녀의 옆에 눕고 말았다. 이때였다. 싹부리가 부랴사랴 제 집으로 뛰어가느라고 그대로 열어놓은 살인문으로 소리를 죽이는 발자취가 사푼사푼 걸어 들어왔다. 펭귄은 처음에는 괴 동안을 떼어놓고 누워서 인제는 저도 자는 채를 하고 눈을 꽉 감은 다음에 슬며시 제 다리를 아사녀의 내놓은 다리 위에 얹어보았다. 그래도 아사녀의 말씬말씬한 다리는 지그시 눌린 채 움직이지 않았다. 옳지 되었구나 하고 펭귄은 제가 도리어 잠투세를 하며 굴러 들어가 한 팔을 내어 던지듯 아사녀의 가슴 위에 떨어뜨려 보았으나 역시 아무 동정이 없었다. 펭귄은 서슴지 않고 자는 이를 껴안으며 그 염소 수염을 흔들고 막 자는 이의 입술에 제 입술을 가져가려는 순간이었다. 그의 등 뒤에서 칼날 같은 소리가 그의 귀를 우려내었다. 아니 이게 병구아니요. 그는 허둥지둥 아사녀에게로 굴러 들어가느라고 제 옆편 내가 살그머니 방문을 열고 들어와 서 있는 것도 몰랐다. 저와 아사녀와 단둘이만 있는 줄 알았던 방 안에서 난데없는 단 사람의 말소리를 듣고 펭귄은 벼락이 뒷덜미를 치는 것처럼 깜짝 놀랐다. 뒤를 힐끔 돌아본 순간 조금 꼬리가 들린 눈썹을 꼿꼿이 세우고 포르쪽쪽한 입술을 바르르 떨며 제 계집 소유월패가 독사처럼 노려보고 서 있는 데는 벌린 입을 다물 수도 없었다. 아니 이게 병구 아니요. 끼고 누워서 입을 마주 비비대는 것이 병구 아니요. 왈패의 말소리가 변으로 종용종용한 것이 펭귄에게는 더욱 소름이 끼치었다. 이것은 닥쳐올 폭풍우가 얼마나 사나울 것을 알리는 전조다. 아니 이게 그 알뜰한 스승의 외동따님을 돌보아주는 법이요. 이게 멀리 간 친구의 아낙네를 사고 도는 법이요. 왜 말이 없으시오. 하고 얼패는 발을 한번 구른다. 그 서슬에 펭귄은 후닥닥 일어앉았다. 말패는 한껏 오른 독이 차차 터져나오기 시작한다. 고개를 치흔들고 내리흔들며 왜 말을 못해? 왜 대답을 못해? 다른 제자들은 다 아사녀에게 마음을 두어서 믿지 못한다고 그랬지.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그랬지. 그래 그놈들 하는 것은 개 돼지만도 못하고 너 하는 짓은 이게 성린군자의 할 짓이냐. 왜 말을 못하느냐. 그 꿀을 담아 붓는 듯이 나를 얼렁뚱땅하던 말솜씨는 다 어디 갔느냐. 왜 말을 못해. 아사녀 입을 맞추다가 입이 붙어버렸느냐. 이 능글능글한 도적놈아. 왈패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숨을 돌리느라고 잠깐 말을 끊었다. 그 틈을 타서 펭귄은 쑥스럽게 웃어 보이며 여보 마누라 인제 고만두오. 고만두어. 슬쩍 어리뭉쳐 보았다. 이 웃음과 말은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것이나 진대없었다. 이놈이 웃는다. 이것 봐라. 누구를 또 속이려고 웃어. 이 사람을 날로 잡아먹을 놈아. 내가 또 속을 줄 아느냐. 내가 쓸개 빠진 년이지. 맺힌 년이지. 수상히 여기기는 여겼지만 그래도 남편이라고 믿었구나. 딴 년을 품고 온밤을 고스란히 희희낙낙하는 줄을 모르고 이건 새싸내나 보듯이 꾸벅꾸벅 오기를 기다렸구나. 아이분해 아이분해. 왈패는 아글아글 쓰며 젖꼬리를 풀어헤치고 제 손으로 제 가슴을 북 치듯 마구 두들긴다. 조금 아까 잠이 깬 아사녀는 웬 까닭인지 몰라. 어리둥절하게 이 광경을 바라보다가 이때에야 질겁을 하고 일어났다. 펭귄은 아사녀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쩔쩔매며 제 옆편네를 향하여 이게 무슨 상없는 짓이란 말이오. 글쎄 고만두래도 왜 얘 야단이오. 그건 마누라가 백주에 하는 소리지. 왈패는 더욱 펄쩍 뛴다. 내 가슴 내치는 게 상없는 짓이냐. 뭐 두오를 한답시고 병구안을 한답시고 잠든 친구 옆편네를 끼고 자빠져서 마구 입을. 펭귄은 힐끈힐끈 아사녀의 눈치를 엿보아 가며 제 계집의 입을 막으려고 애가 말랐다. 무슨 종작 없는 소리를. 종작 없는 소리? 전연이 듣는다고. 저 육시를 할 아사녀란 년이 듣는다고. 염려마라 염려마라. 내까진 놈이야 곱다랗게 아사녀 전연한테 물려줄 테다.
너같이 표리부동하고 능갈친 놈은 헌신짝 팔맺히듯 저 따윈 연한테나 갖다 앵길 테다. 산전수전 다 겪은 나다. 엄숭이 밤숭이 다 헤쳐본 나다. 세상에 서방이 씨가 말랐느냐. 너 같은 놈을 데리고 살게. 어이 덜어라. 어이 널어라. 튀튀. 하고 얼패는 팽개의 상판에 침을 뱉었다. 팽개는 소매자락으로 제 얼굴에 침을 씻고 제 계집의 목을 잡아 끌며 이게 무슨 짓이오? 자, 나갑시다. 나가요. 말패는 잡힌 손을 뿌리치며 가기야 간다. 안 가고 웬밤 세울 줄 아느냐. 나도 노는 가락을 아는 년이다. 내어줄 거야 선선히 내어주다 뿐이냐. 그렇지만 이년 아사녀 들어봐라. 내년도 팔자가 사나워서 호라범도 잡아먹고 소위 사내란 걸 천리 밖에 보내었지만 어디 사내가 없어서 제 애비 제자만 돌아가며 행투를 낸단 말이냐. 팽개는 힘을 우쩍 써서 제 계집을 떠다 박질렀다. 저리 나가. 저리로 나가래도 하고 처음으로 소리를 버럭 질렀다. 내가 팽개놈을 내년한테 뺏겨서 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 싹불이 계집에게 다 들어알았다. 세상에 속 모를 놈은 이놈이니라. 이놈의 소나귀에 들었다가는 내년의 신세도 볼일은 다 보았다. 싹불이하고 두 놈이 짜고 무슨 궁극이속을 하는지 내년은 모를 게다. 팽개는 제 계집의 목고개를 바싹 틀어안아 제 가슴으로 그 입을 틀어막으며 간신히 끌고 나갔다. 안 그러도 간다. 놓아라 놓아. 살인문 밖으로 나가면서도 악을 바락바락 쓰는 팽개의 여편네의 소리가 아직도 얼떨떨한 아사녀의 귓결을 울리었다. 아사녀는 저도 모르게 한동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행길에 나간 뒤에도 말패에 쇠된 목청이 쨍쨍하게 들려오고 웅얼웅얼 무해라고 달래는 팽개의 소리도 섞여 나더니 이윽고 깜깜하게 아무 기척도 없어졌다. 그렇게 호된 싸움도 부부끼리 다툼은 칼로 물베기라 흐지부지 풀리고 말았는지 또는 그들의 발자취가 아무리 떠들어도 들리지 않을 만큼 멀어졌는지 모른다. 들레던 뒤끝에 휘젓한 정막은 다시 돌아왔다. 아사녀는 어지러운 머리를 도사리며 오늘 밤에 일어난 일을 되새겨 보았다. 팽개가 제 자는 동안에 저에게 무슨 볼품 사나운 짓거리를 한 것 같고 그것을 그 아낙네에게 꼭 들킨 것만은 대강 짐작을 할 수가 있었다. 팽개가 작지 모양으로 그런 해참한 신용을 하였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으나 아무튼 망신은 더할 나위 없는 망신이었다. 새록새록이 닥치는 무참한 변이었다. 나는 알아 죽을 팔자도 못 되는구나. 한탄하자 누가 뺨을 치는 듯이 눈물이 쏟아졌다. 그러나 울고도 있을 때가 아닌 것을 언뜻 깨달았다. 한 시각이 바쁘다. 한순간이 바쁘다. 그는 부랴부랴 새 옷을 갈아입고 허전허전하는 걸음걸이로 방문을 열고 나왔다. 가까스로 마당에 내려와 살인문을 나서려 하매 제가 나고 자라고 시집가고 한정든 이 집이 다시 돌아다 보여지고 또 돌아다 보이었다. 삽살이가 제 주인이 나가는 걸 보고 어디선지 오르르 내달았다. 아사녀는 삽살이를 보매 또 눈물이 앞을 가리었다. 펄쩍 주저앉아서 몇 번 삽살이의 대강이를 어루만져 주고는 삽살이야. 잘 있거라. 따라오지 마라. 이 세상을 마지막 떠나는데 작별 인사를 할 때는 오직 삽살이 한 마리뿐이었다. 삽살이는 고리를 설레설레 흔들고 제 주인의 하는 것이 수상하다는 듯이 킹킹하고 치맛자락 냄새를 맡으며 발길에 휘감기어 좀처럼 배칠 수가 없었다. 삽살이야 들어가거라. 들어가. 하고 때리는 신용을 해보이니 삽살이는 주춤 걸음을 멈추고 멍하게 제 주인의 눈치를 살피다가 아사녀가 돌아서 가면 슬근슬근 뒤를 밟아온다. 들어가 들어가. 아사녀는 도돌쳐서며 개를 쫓는 소리는 목이 메이었다. 제가 이 세상에서 받아보는 참된 정은 오직 저 개뿐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든 탓이었다. 삽살이는 얼마쯤 따라오다가 텅 빈 집 안이 궁금한지 다시 돌아서 솜살같이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아사녀의 발길은 사자수의 강둑에 다다랐다. 20날 가까운 다 이지러진 달은 넘실거리는 푸른 물결에 빛깔 없는 흰 얼굴을 둥둥 띄웠다.
사방엔 개미 그림자도 없고 쏘하고 이는 강바람에 귀에 익은 물소리만 출렁출렁할 뿐. 아사녀가 막 굽이치는 물결을 향해 몸을 번드쳐 떨어지려는 순간 문득 그의 입에서는 아사달님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그의 아물아물한 눈앞에는 아사달의 모양이 번개같이 번쩍하였던 것이다. 아사녀는 앞으로 쏠리려는 몸을 주춤하고 바로잡았다. 아사달, 아사달, 아사달의 얼굴을 다시 한번 못 보고는 죽으려야 죽을 수 없다. 딴 계집을 얻었거나 말았거나 자식을 낳았거나 말았거나 그이는 둘도 없는 내 남편 내 임자가 아니냐. 그에게 알리지 않고 그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는 끊으려도 끊을 수 없는 이 목숨이 아니냐. 다시 생각하면 그이가 첩을 얻었다는 것도 종작 없는 소리인지 모르리라. 싹부리가 헛들은지 모르리라. 계집을 얻었든지 자식을 낳았든지 내 눈으로 보아야 한다. 아까 들은 왈패의 소리가 띄엄띄엄 이닝 귓가에서 온다. 이 표리부동한 놈, 이 능글능글한 놈. 병구안을 한답시고 잠든 친구 옆편애를 끼고 자빠져서 마구 입을 싹부리하고 두 놈이 짜고 무슨 궁꾹이속을 하는지 내년은 모를 게다. 아사녀는 반짝반짝 새 정신이 나는 듯하였다. 새 눈이 뜨이는 듯하였다. 그러면 오늘날까지 팽개에 지나친 친절과 공손이 도무지 불측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던가. 서라벌, 서라벌. 아사녀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서라벌로 가자, 서라벌로 가자. 서라벌이 아무리 멀다 해도 보름 가고 한 달 가면 못 갈 리가 있느냐. 죽기를 결단한 목숨이거니 무슨 고생을 하더라도 설마 죽기밖에 더하랴. 아사녀는 이때까지 서라벌 갈 생각을 염두에도 못 낸 것이 기가 막히었다. 진작 이런 생각을 하였던들 그 곤욕을 당하지도 않을 것을 집에 들러 행장이라도 꾸려볼까 하였으나 지니고 갈 만한 것도 없거니와 집에 들렀다가 혹시 팽개한테나 들키면 말썽만스러울 듯하여 빌어먹으며 갈지라도 나선 김에 길을 떠나기로 하였다. 아사녀는 집을 나와서 기어코 죽을 생각을 하게 되고 죽기 전에 아사달을 한 번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서라벌로 떠나는 마음을 품습니다. 아사녀는 무사히 서라벌로 가서 아사달을 만나 회포를 풀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